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 상식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만하면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생 기제는 인슐린 분비의 감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세포 바깥쪽에는요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 내에 인슐린 그리고 혈당이 이렇게 같이 흐르게 되겠죠.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 혈액에 있는 당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의 작용인데, 인슐린은 있지만 세포 내로 혈액 내에 당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비만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60kg이었던 사람이 100kg이 되었을 때 췌장도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췌장은 그만큼 똑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인슐린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이 쉬워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비만하다고 해서 다 당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은 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에서는 빠르게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고생을 하겠죠. 췌장이 고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고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뇨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칼로리가 많은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슐린 결핍 상태가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 식사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 칼로리입니다. 식사 전에 먹든지 또는 디저트로 먹든지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이게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도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잘 올립니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과일의 양은요, 자기 주먹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낮은 딸기나 수박을 먹는다면 한 2배 양을 먹어도 되겠죠. 또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를 많이들 먹죠. 토마토는 굉장히 칼로리 낮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내용을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슐린은 저울이다. 인슐린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베스트하고 벤팅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인슐린 덕분에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에는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이 만든 질환이지만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보면 점차 인슐린 분비 세포가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형 당뇨병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야 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슐린과 혈당은 저울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당뇨병은 사나운 개이다. 개들 중에 사나운 개들을 맹견이라고 하죠. 사나운 개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체중 조절하고 당뇨약, 인슐린을 잘 사용함으로써 사나운 개 당뇨병을 잘 길들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약은 장수의 비결이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것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요, 예전에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려웠던 점인 저혈당이 생기고 체중이 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거의 없는 약들을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큰 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약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당뇨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보다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또 당뇨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최근에 나온 좋은 당뇨 약제들, 그 좋은 인슐린을 사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면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큰 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장수할 수 있고요. 미세 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 사나운 개와 같은 이 당뇨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 길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한정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